이풍주가 벤치에 주저앉은 이강세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야, 너와 나는 친형제가 아니다. 이강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이강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형이 마리의 아버지야. 이걸 보고도 형 앞에서 마리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 이풍주가 봉투를 받아들고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이풍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결과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이강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냐? 삼촌과 조카가 될까봐. 이강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풍주는 이강세의 어깨를 놓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조기창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제자의 아이를 입양한 거다. 너와 나 사이에 피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아. 조기창이라는 이름은 이강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글자가 무너뜨린 것과 되살린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이옥순이 평생 품고 살아온 비밀, 이풍주가 수첩 속에서 발견한 진실, 그리고 이강세가 홀로 짊어졌던 공포까지. 모든 것은 25년 전 한 교장 선생님이 제자의 유복자를 호적에 올린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밤이 오기까지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풍주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기분의 모니터 수치를 확인한 뒤 복도로 나왔습니다. 뇌출혈 소견은 초기에 잡았지만 신부전이 겹친 상태라 예후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문숙희가 복도 끝에서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문숙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진기식이 원장 위임장을 뿌렸어요. 내부망으로 재단하고 각 부처에 다 발송했어요. 이풍주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위임장이라니. 원장님이 의식도 없는데 누가 서명했어? 문숙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명란에 원장님 이름이 적혀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원장님 필체가 아니에요. 원래 이풍주 교수 앞으로 쓰시던 위임장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풍주는 한참 동안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기식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엄기분이 있었고 혈액내과 병동에는 진솔이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원장님 상태가 먼저야. 위임장 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문숙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기식이 진솔이식을 다른 병원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나섰어요. 임시 원장 권한이라면서. 이풍주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솔이식은 내가 끝까지 맡는다. 그건 누가 원장이든 바뀌지 않아. 그때 이풍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전화를 받자 강민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님, 강세가 마리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통 연락이 안 됩니다. 이풍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요? 강민보가 무겁게 답했습니다. 어젯밤부터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뒷방에 짐만 그대로 있어요. 이풍주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갑자기 강마리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강세를 몰아붙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아버지 이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강세 연락 안 돼요? 이옥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세가 왜? 무슨 일 있는 거냐? 이풍주가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이풍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안팎 모든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풍주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옥순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창고에서 넘어져 다치면서도 손에서 낡은 수첩을 놓지 않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부쩍 꺼내 들여다보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풍주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풍주가 중환자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세야,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옥순이 거실 바닥에 앉아 팔꿈치에 찰과상을 보여주며 투덜거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너까지 올 필요 없었다. 이풍주가 소독약을 적신 거즈로 상처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넘어졌다면서요. 뭘 그렇게 급하게 찾으셨길래? 이옥순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 좀 정리하려고 했어. 이풍주는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색이 바랬고 고무줄로 겨우 묶여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손을 뻗자 이옥순이 재빨리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풍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옥순이 수첩을 무릎 아래로 감추며 답했습니다. 옛날 수첩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풍주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밴드를 붙이는 동안 이옥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수첩이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한 글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교편 시절 학생들에 대한 메모였습니다. 이름 옆에 성적, 성격,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고 대부분은 한두 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이름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조기창. 머리 좋고 순발력 뛰어나다. 게으르다. 아직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 녀석이 걱정된다. 이풍주는 처음에 스승이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교편을 잡은 사람이라면 유독 마음이 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의 후반부로 갈수록 기록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조기창이 결혼했다는 메모, 아이가 생겼다는 기록, 그리고 날짜와 함께 적힌 짧은 문장. 교통사고. 사망. 그 옆에 이옥순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이풍주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이풍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조기창이 사망한 시점은 이옥순이 집을 나간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옥순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풍주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수첩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조기창이라는 이름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기록돼 있었는지. 이옥순이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강세 소식은 있더냐? 이풍주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없어요. 이옥순의 얼굴에 깊은 근심이 서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풍주는 수첩에 적힌 무거운 결심과 아버지의 근심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풍주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조기창의 사망 기록 이후의 페이지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기창의 아내 혼자서는 어렵다. 만나서 얘기했다. 여러 번 만남. 함께 살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이강세의 출생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풍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적에 올렸다. 이제 내 아들이다. 이풍주는 수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가설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강세는 조기창과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이옥수는 제자의 유복자를 입양해 자신의 아들로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세와 자신은 친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풍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89회에서 확인된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강마리의 생부라는 사실. 이강세가 갑자기 강마리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유. 만약 이강세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친형의 딸과 사귀고 있었다는 공포에 빠졌을 것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그 끔찍한 단어가 이강세를 짓눌렀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세와 자신이 친형제가 아니라면 그 공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풍주가 수첩을 서랍 위에 되돌려 놓으려는 순간 수첩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창이 졸업식 날. 이풍주는 사진을 들어 올려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어깨를 약간 기울이는 자세. 이강세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수첩 사이에 다시 끼우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풍주가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풍주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쭤야겠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풍주는 집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강세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강마리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탓에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곁에 앉아 미역국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안수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한 숟갈만 먹어. 이러다 또 쓰러져. 강마리가 고개를 돌리며 힘없이 답했습니다. 입에 아무것도 안 넘어가. 안수선이 그릇을 내려놓고 강마리의 이불을 여며줬습니다. 강세 선배는 반드시 돌아와. 그 사람이 너를 쉽게 놓을 사람이 아니잖아. 강마리가 눈을 감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선후배로 돌아가자고 했어. 그 말이 계속 귀에서 안 떠나. 마당에서 주시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시라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강마리 옆에 앉았습니다. 주시라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밥 안 먹으면 엄마가 더 아파. 엄마 좀 살려줘. 강마리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뭘 잘못한 거야? 주시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주시라가 딸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절대로. 뒷방에서는 표도기가 이강세의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대학병원 검사 결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표도기가 봉투를 들고 강마리의 방으로 왔습니다. 표도기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마리 선생, 이강세 선생 서랍에서 나왔어요. 한국대학병원 검사 결과지인 것 같은데. 강마리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침대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돌아오면 같이 볼게요. 표도기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강민보가 이옥순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강민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강세 연락 여전히 안 돼요? 이옥순이 걱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늘도 안 받아. 강 선생님, 강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강민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세가 왜 떠났는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풍주와 강마리의 친자 관계 검사 결과를 이강세에게서 들었던 그날 밤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민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그 아이는 돌아와요. 전화를 끊고 강민보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방 안에서 강마리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주시라가 다독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민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강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풍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적혀있는 조기창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옥순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풍주가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넘어지셨을 때도 수첩을 놓지 않으셨잖아요. 요즘 오래된 물건을 자꾸 꺼내보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이옥순이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옥순이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창이는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아끼던 녀석이었다. 이풍주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옥순이 계속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서 맨날 혼냈어.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길을 못 잡아서 걱정이 많았지. 그래도 결혼하고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옥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옥순이 눈을 감고 말을 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갔다. 갑자기. 아내한테 아이가 있었고 뱃속에도 한 명 더 있었어. 이풍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게 그 무렵이었어요?
이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어머니하고 맞지 않아서 나간 건 맞아. 그런데 마침 기창이 소식을 듣게 됐지. 기창이 아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그 여자를 도우면서 만나기 시작한 거다. 이풍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신 거예요? 이옥순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 있었습니다. 기창이한테 약속했었다. 졸업식 날 그 녀석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어디 가서 쓸모없는 놈 되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었어. 그런데 내가 지켜보지도 못하고 보내버렸다. 이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옥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자의 아이라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내가 기창이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 이풍주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강세예요? 이옥순이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이옥순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 내 호적에 올렸다. 그때부터 강세는 내 아들이야.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강세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생부가 아니라는 거. 이옥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모를 리가 있나. 남편의 스승이 대신 아비가 되어준 거니까. 고마워했지. 그리고 병으로 먼저 갔어. 이풍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 혼자서 강세를 키우신 거예요? 이옥순이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한 적 없다. 기창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제대로 키우면 그 녀석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풍주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세 결혼에 그렇게 집착하셨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창이한테 약속을 지키려면 강세가 행복해야 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잘 사는 게 내가 기창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이풍주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물었습니다. 저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동생이라고만 하셨잖아요. 이옥순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풍주야, 너한테 쓸데없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강세는 너의 동생이야. 피가 섞였건 안 섞였건 그건 변하지 않아. 이풍주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강세는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고 자신도 그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사이였습니다. 혈연이 없다는 사실이 그 관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강세와 강마리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이풍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세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해요. 이옥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이풍주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답했습니다. 강세가 혼자서 엄청난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옥순이 아들의 눈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대체 강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풍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자신이 강마리의 생부라는 사실. 이강세가 그것을 알았다면 친형의 딸과 사귀고 있었다는 공포에 빠졌을 것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그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강세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강세가 강마리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유, 종적을 감춘 이유, 표독이에게 세상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내뱉었던 이유가 전부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이강세와 자신이 친형제가 아니라면 그 공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세와 강마리 사이에는 혈연적 장벽이 없었습니다. 이강세가 혼자 짊어진 악몽은 존재하지 않는 벽에 부딪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풍주는 즉시 강민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보가 전화를 받자 이풍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강세가 어디 있는지 짐작하세요? 강민보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머니 납골당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힘들 때마다 거기에 갔으니까. 이풍주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강민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새벽인데. 이풍주가 엔진을 걸며 답했습니다. 강세한테 지금 당장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강민보가 이풍주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강세가 왜 떠났는지 아세요? 이풍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강민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를 꼭 데려와 주세요.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풍주는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앞유리를 스쳐 지나갔고 이풍주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풍주가 핸들을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강세야, 네가 짊어진 건 존재하지도 않는 벽이었어.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납골당으로 향하는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강세였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강세 앞에는 빈 캔커피 여러 개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다가가 이강세 옆에 앉았습니다. 이강세가 고개를 들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풍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째 여기 있었어? 이강세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풍주가 이강세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강세야,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이강세가 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풍주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기창이라는 제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임신 중이었던 아내, 그리고 이옥순이 그 아이를 호적에 올려 자신의 아들로 키운 것까지. 이풍주가 이강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조기창이라는 분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제자의 아이를 입양하신 거다. 너와 나 사이에는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아. 이강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풍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왜 마리한테 헤어지자고 했는지 이제 안다. 이강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강세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국대학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풍주와 강마리의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형이 마리의 아버지야. 이걸 보고 나서 마리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 이풍주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강마리의 생부라는 사실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지만 이강세가 혼자 이것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풍주가 결과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이강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세, 듣고 있어. 너와 나는 친형제가 아니야. 내가 마리의 생부라 해도 너와 마리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 네가 두려워했던 것, 그 삼촌과 조카라는 관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이강세가 형의 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말을 이해했지만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풍주가 이강세의 어깨를 한 번 더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도망칠 이유가 없었어. 처음부터. 이강세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형, 나 지금 뭘 느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풍주가 조용히 옆에 앉은 채 답했습니다. 천천히 느끼면 돼. 이강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형이 내 친형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 말은 내가 평생 믿어왔던 게 다 다르다는 소리야.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피는 다르다. 그런데 강세야, 내가 너한테 형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이강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풍주가 자신에게 농구를 가르쳐줬던 1, 어머니 기일에 함께 납골당을 찾았던 1, USB를 건네주며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잡아줬던 1.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강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 이풍주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너는 내 동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이강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삼촌과 조카라는 끔찍한 단어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안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 뒤에 곧바로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강마리에게 상처를 줬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이강세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 마리한테 너무 큰 짓을 했어. 아무 설명 없이 헤어지자고 해놓고 도망쳤어. 이풍주가 이강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리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이강세가 고개를 떨구며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돌아가. 이풍주가 일어서며 이강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건 네가 가서 직접 보여줘야 하는 거다. 울든 웃든 가야 할 사람이 있잖아. 이강세가 형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풍주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강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지만 이풍주가 잡아줬습니다. 이강세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 이풍주가 동생의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가자. 차 타. 이강세가 돌아보자 이풍주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네 몫이야.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처마 밑 낮은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마리였습니다.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강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마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마리가 이강세에게 달려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소리 없는 울음이 이강세의 코트를 적셨습니다. 이강세가 강마리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마리가 이강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먹였습니다. 왜 혼자 그런 거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이강세가 강마리의 머리 위에 턱을 얹으며 답했습니다. 말하면 너까지 무너질까봐.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강마리가 고개를 들어 이강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뭘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강세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풍주가 강마리의 생부라는 검사 결과 자신이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된다고 착각한 것, 그래서 도망친 것, 그리고 형과 자신이 친형제가 아니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강마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풍주 교수님이 내 생부라고?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과 나는 피가 섞여 있지 않아.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 강마리가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강세의 양볼을 두 손으로 잡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짊어지지 마. 무슨 일이든 약속해. 이강세가 강마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답했습니다. 약속할게. 방 안에서 주시라가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시라 옆에 강민보가 서 있었고 윤순애가 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눈물을 닦으며 돌아서자 강민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왔네요. 마당 밖골목에서는 안수선과 표도기가 담장 너머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먼저 눈물을 훔쳤고 표도기가 고개를 돌리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안수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기쌤 왜 울어요? 표도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안 울어요. 바람이 세서 그래요. 이풍주가 중환자실에서 나와 진기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차 항암 후 반응이 좋았는데 폐혈증 증세가 재발했어. 이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진기식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식은 내가 결정한다. 임시원장 권한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어. 이풍주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네가 원장이든 뭐든 이식 중간에 병원을 옮기면 환자가 위험해. 의사라면 그 정도는 알잖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원경이 중환자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윤원경의 얼굴은 반쪽이 된 것처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윤원경이 진기식이 아닌 이풍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려요. 진솔이 이식을 직접 맡아주세요. 진기식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왜 이 사람한테? 윤원경이 진기식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진솔 엄마야. 진솔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하는 거야. 어디로 옮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풍주가 윤원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쇼크 위험이 있었던 약품의 대체제를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장담 못하지만 기존 방법보다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윤원경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진솔 살려주세요. 강마리도 이풍주를 찾아왔습니다. 강마리가 이풍주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준비됐어요. 진솔이한테 골수 줄게요. 이풍주가 강마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풍주는 의사였습니다. 쇼크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그래도 하겠어? 강마리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해주시니까 괜찮아요. 이풍주는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풍주가 강마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옥순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솔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솔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이옥순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진솔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게임이요. 할아버지 아세요? 이 캐릭터 이름이 조기창이에요. 되게 멋있죠? 이옥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옥순이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캐릭터인데? 진솔이 화면을 가리키며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칼 쓰는 건 좀 서툰데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작전을 잘 짜서 팀을 이기게 해줘요. 근데 가끔 게을러서 밥 먹다가 잠들어요. 이옥순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머리 좋고 순발력 뛰어나지만 게으르다. 수첩에 수십 번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이옥순이 진솔의 머리를 쓸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캐릭터구나. 꼭 그 캐릭터처럼 씩씩하게 자라. 진솔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강세 삼촌 2차 테스트도 해야 해요. 제기차기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이옥순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빨리 나와라.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병실을 나온 이옥수는 복도에서 이풍주와 마주쳤습니다. 이풍주가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옥순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이름이 기창이더라. 이풍주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옥순이 수첩 사이에 끼워뒀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식 날 환하게 웃던 젊은 남자. 이강세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던 그 얼굴. 이풍주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솔이는 기창 선생님 손잡벌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아이잖아요. 우연이지만 아버지한테는 의미가 있으신 거죠. 이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창이가 저 아이를 보면 좋아했을 거다. 문숙희가 이풍주의 사무실로 찾아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문숙희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오 박사 유족이 위임장 진위를 문제 삼아 국제소송을 제기했어요. 한미 양국 법률사무소에서 동시에 접수됐어요. 이풍주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김비서 증언은? 문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에 제출했어요. 원장님 위임장 조작, 이사회 정보 유출 전부 진술했어요. 그리고 송미령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증거도 추가됐어요. 이풍주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욕 골수은행 이야기는? 문숙희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윤원경한테 진솔 골수를 미끼로 이용한 거였어요. 그쪽에 확인 의뢰를 넣었는데 진솔 이름으로 접수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풍주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송미령이 윤원경의 모성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고 진기식이 그 정보로 병원을 장악한 구도가 선명해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엄병원 산부인과에 검찰 수사관이 나타났습니다. 진기식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진기식은 사무실에서 끌려 나오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만 복도에서 이풍주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풍주가 진기식을 지나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솔은 내가 지킨다. 걱정하지 마. 진기식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이풍주는 이미 복도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송미령이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무효가 만장일치로 선언됐고 진기식은 임시 원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배임,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고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엄기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직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비서가 병상 옆에서 경위를 보고하자 엄기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풍주한테 병원을 맡겨. 김 비서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엄기분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잘못은 잘못이야. 하지만 지금은 진솔이가 먼저다. 진기식이 최후 진술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진기식이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진솔이 윤원경의 무릎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솔이 진기식의 허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나 씩씩하게 기다릴게요. 진기식이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말했습니다. 소라 아빠가 미안해. 진솔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빠가 왜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기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의 말에 무너졌습니다. 교도관이 진기식을 데려가자 진솔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원경이 진솔을 안아올리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윤원경이 진솔을 안은 채 벽에 기대 울었습니다. 그때 주시라가 다가왔습니다. 윤원경이 고개를 들자 주시라가 아무 말 없이 진솔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윤원경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왜 온 거야? 주시라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솔이 보러 왔어. 윤원경이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시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송미령의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문서 위조, 엘리오 박사 사망 은폐 혐의로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기소됐고 한국에서 먼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엄기부는 퇴원 후 병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풍주에게 병원을 맡기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엄기분이 이풍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교수 내가 못했던 것들을 부탁한다. 이풍주가 엄기분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로 진솔이 이식을 제가 직접 총괄하겠습니다. 엄기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강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부르셨어요? 이풍주가 의자를 당겨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강마리는 이미 이풍주가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이강세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직접 이 주제를 마주하는 것은 이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풍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수술 무섭지 않아? 강마리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해주시니까 안 무서워요. 이풍주가 그 말에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백 번의 시술을 해왔지만 내일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딸에게서 골수를 채취해 다른 아이에게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환자의 안전만 생각해야 하는 의사와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이풍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마리가 이풍주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알고 있어요. 이풍주가 강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뭘? 강마리가 눈을 내리깔며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어떤 분인지. 이풍주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강세한테 들었구나. 강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저는 아직 아빠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이풍주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해. 강마리가 고개를 들어 이풍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편의점에서 저한테 95,000원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 든든했어요. 이풍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도둑을 쫓다가 위험에 처한 강마리를 구해줬던 밤. 그때 이풍주는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풍주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어? 강마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이요. 이풍주가 멈칫했습니다. 강마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빠라는 단어를 쓴 것이었습니다. 강마리도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풍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라면은 잘 끓여.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게. 수술실 밖 복도에서는 윤원경과 주시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앙숙이었던 두 사람이 같은 벤치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원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라야. 주시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윤원경이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마리한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주시라가 윤원경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미안한 건 나중에 해. 지금은 둘 다 잘 끝나기만 빌자. 윤원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시라도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강민보와 이옥순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민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유난히 시간이 길게 느껴지네요. 이옥순이 벽에 등을 기대며 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1분이 1시간이야. 윤순애가 에코백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옆에 섰습니다. 커피 마셔요. 서 있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이옥순이 보온병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순애씨. 이강세는 수술실 앞 작은 의자에 혼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다가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세 선배 마리는 강해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표도기가 복도를 서성이다가 이강세 옆에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이강세 선생, 커피 한 잔 줄까? 이강세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풍주가 마스크를 내린 채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풍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윤원경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시라가 윤원경의 어깨를 감쌌고 윤원경은 주시라의 팔에 매달리며 흐느꼈습니다. 강민보가 이옥순에게 안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보가 이옥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옥순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옥순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창아, 약속 지켰다. 진솔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삼촌 2차 테스트 할 거예요. 이강세가 놀라며 제지했습니다. 야,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진솔이 주머니에서 접어둔 제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이옥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예요. 이번에 있는 동안 복도에서 연습했어요. 이강세가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좋아. 한 번만 하자. 진솔이 제기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차기가 허공을 맞았지만 두 번째 차기에서 제기가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3번, 4번. 이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늘어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합격이다, 합격. 진솔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이강세를 안았습니다. 삼촌, 나 합격이에요. 이강세가 진솔을 안아올리며 답했습니다. 완벽한 합격이야.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서 이옥순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솔이 제기를 차는 모습을 보며 이옥순의 눈앞에 다른 얼굴이 겹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조기창.
졸업식 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제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옥순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창아, 저 아이 좀 봐라. 그날 오후 이풍주는 주시라를 만났습니다. 병원 옆 작은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풍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라씨, 할 말이 있어요. 주시라가 이풍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요? 이풍주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강마리가 제 딸이에요. 주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시라가 눈물을 흘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교수님이 마리한테 유독 마음을 쓴 게.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닙니다. 주시라가 한참을 울다가 이풍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는 강마리와 이강세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강마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야, 앞으로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강마리가 이강세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우리 일을 계속하자. 강민부가 마당에 상을 펴고 반찬을 늘어놓는 동안 이옥순은 마루에 앉아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보가 이옥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기창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옥순이 수첩을 쓸어보며 답했습니다. 강 선생님도 알겠지. 자식이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강민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리를 낳지 않았지만 제 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이옥순이 수첩을 천천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기창아, 약속 지켰다. 윤순애가 된장찌개를 들고 나오며 이옥순 옆에 앉았습니다. 윤순애가 이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이 복잡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죠? 이옥순이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시끄럽긴 하지만. 주시라가 부엌에서 큰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나왔어요. 어서 앉아요들. 이풍주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주시라에게 인사했습니다. 주시라가 이풍주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이풍주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강마리와 이강세가 나란히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강마리가 안수선의 팔을 잡고 있었고 뒤에서 표도기가 맥주 박스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안수선이 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리야, 오늘 상 좀 봐. 대박이다. 표도기가 맥주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맥주는 제가 사왔어요. 이강세가 표도기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표도기가 고개를 돌리며 답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강민보가 자리를 만들고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이풍주와 주시라, 이강세와 강마리, 강민보와 이옥순, 윤순애, 안수선, 그리고 표도기까지. 식탁 위에 밥그릇과 반찬 그릇이 빼곡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젓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소리가 겹치고 웃음소리가 터지고 마당에 깔린 저녁 바람이 그 소리들을 멀리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주시라가 이풍주에게 김치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많이 드세요. 이풍주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옥순이 마루에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상을 바라봤습니다. 핏줄로 연결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은 어떤 가족의 저녁보다도 시끄럽고 따뜻했습니다. 이옥순이 수첩을 품 안에 넣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창아, 이 정도면 됐지?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